지금 미국 부동산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의 비밀에 미국 상류층들이 술렁이고 있다는데 그 비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에단 스미스입니다. 미네소타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엔지니어죠. 아내 제시카와 아들 루카스와 함께 새로 이사한 2층 주택에서 첫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은 영하 30도. 우리 집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창문 주변으로 한기가 스며들었죠. 이중창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창틀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아빠, 창문이 얼음장 같아요. 루카스의 말에 제시카가 서둘러 난방을 더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난방을 세게 틀수록 천장 쪽은 후끈후끈한데 바닥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어요. 에단, 왜 이렇게 공기가 탁한 거죠? 환기구는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아요? 제시카의 말이 맞았습니다. 난방을 세게 틀수록 공기는 더욱 건조해지고 탁해졌습니다. 환기 시스템이라고는 창문을 여는 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루카스는 밤마다 기침을 했고 제시카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피부가 트고 목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일러실의 소음은 밤잠을 설치게 했고 배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죠. 스마트홈이라고 설치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집은 여전히 춥잖아요. 2층은 사우나 같은데 1층은 냉장고예요. 제시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편함에서 첫 번째 공과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숫자를 2번이나 다시 확인했죠. 전기세와 난방비를 합쳐 $1,000가 넘었습니다. 그날 밤 루카스가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어요. 응급실로 달려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싼 대출금을 내며 산 새 집에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다니요. 의사는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아 증상이 악화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몇 달 전 한국 출장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느꼈던 쾌적함과 편안함. 혹시 그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6개월 전 갑작스러운 한국 출장이 잡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겨울도 제법 추웠지만 제가 머물게 된 아파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미스 씨, 오늘은 제 집에서 하룻밤 묵으시죠. 우리 아파트에서요. 한국 지사 김 부장의 말에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고층 아파단지로 들어서는데 첫인상부터 달랐죠. 지하 주차장은 따뜻했고 엘리베이터 홀은 깔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디지털 도어락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와, 이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네, 스마트홈 시스템이에요. 조명, 난방, 환기까지 전부 휴대폰으로 제어할 수 있죠. 실내로 들어서자 더 놀라웠습니다. 창문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고 단열도 완벽했죠. 여기 바닥이 따뜻해요? 아, 온돌 난방이요.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인데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거죠.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공간 전체를 데워요. 더 놀라운 건 환기 시스템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기가 깨끗했어요. 이건 환기 시스템입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해주죠. 밤에는 전체 조명이 자동으로 어두워졌고 방범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네요. 그럼요. 중앙관리 시스템으로 아파트 전체가 24시간 관리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주차장도 공용 공간도 전부요. 다음 날 아침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 집의 3분의 1도 안 되는 사용량이었죠. 어떻게 이렇게 적게 나오죠? 단열과 환기, 난방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에너지 낭비가 거의 없어요.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도 도입할 수 없을까? 우리 가족도 이런 편안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제 설명을 들은 제시카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저는 경험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 완벽한 단열, 온돌 난방, 자동 환기 장치까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루카스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실내 공기는 탁했고 창틀에는 성에가 꼈습니다. 가습기를 틀어도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해결되지 않았죠. 에단, 오늘 또 수도관이 얼었어요. 이번엔 화장실마저. 배관 시스템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수도관은 자주 얼었고 보일러는 고장이 잦았죠. 우리 집의 낡은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루카스가 울면서 저를 깨웠습니다. 아빠, 숨쉬기가 힘들어요. 응급실에서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아요. 특히 겨울철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제시카가 울먹였습니다. 이사 온 게 실수였나 봐요. 이전 집이 낡았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주거 시스템을 하나하나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보일러마저 고장 나려나 봐요. 제시카의 한숨 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성에가 낀 창문을 닫고 동파된 수도관을 해결하고 루카스의 기침을 걱정하는 제시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그 완벽한 시스템을 우리 집에도 만들어야 해요. 한국식 시스템이요? 글쎄요. 그건 좀. 지역 건설업체 직원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벌써 10군데가 넘는 업체를 찾아다녔죠. 미국 주택 구조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중창은 기본으로 있고 스마트홈도 우리도 설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미국의 이중창은 한국의 삼중창만 못했고 스마트홈이라 부르는 시스템은 단순 조명 제어에 불과했죠.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50년 넘게 발전해온 시스템이었어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한국은 전체 주거의 70%가 아파트래요. 그것도 모두 이런 첨단 시스템으로요. 제시카는 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와, 이게 다 표준이라고요? 방음벽에 환기 시스템, 중앙 관리까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나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개인주택이 문화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누가 그 돈을 대나요? 미국 건축법상 그런 통합 시스템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자료를 연구했죠. 단열 시스템, 환기 설계, 보일러 구조, 배관 시스템.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에단, 또 늦게까지요? 조금만 더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제 연구를 지켜보던 제시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드시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 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실험해볼 단계예요. 우리 차고를 테스트 공간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제시카는 걱정스러운 듯 했지만 이번에는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해보죠. 어차피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집 차고는 작은 연구소로 변했습니다. 퇴근 후면 매일 밤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죠. 한국의 주거 시스템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실험했습니다. 이건 이중창 구조. 이건 환기 시스템. 그리고 이건 온돌 배관. 먼저 단열 실험부터 시작했습니다. 차고 한쪽 벽면에 한국식 단열재를 시공했죠. 다른 쪽은 기존 미국식 단열로 두어 비교했습니다. 여보, 이쪽 벽이 확실히 달라요. 만져보세요. 정말요?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다음은 환기 시스템이었습니다. 공기 순환을 위한 자동 환기 장치를 설치했죠.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환기구의 각도가 잘못되어 찬 공기만 가득 들어왔거든요. 아빠, 여기 너무 추워요. 미안해, 루카스. 곧 고칠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개선했죠. 환기구 위치도 바꾸고 공기 흐름도 계산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파이프 배관부터 온도 조절까지 모든 게 새로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테스트해 볼까요? 한 달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첫 통합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단열, 환기, 난방이 모두 결합된 시스템이었죠. 어머나, 이게 정말. 제시카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고 안의 공기는 깨끗했고 온도는 완벽했죠. 창문에는 성에 한 점 없었고 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우리 한국 호텔 같아요. 루카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꿈꾸던 그 쾌적한 환경을 만든 거죠.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걸 더 큰 규모로 만들어야죠. 우리 집 전체를. 아니, 더 많은 집들을. 그날 밤, 차고에서 바라본 밤하늘이 유난히 빛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혁신은 이제부터입니다. 차고에서의 성공 후, 저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전체를 한국식 시스템으로 개조하기로 한 거죠. 에단, 정말 우리 집 전체를 공사한다고요? 네. 단열, 환기, 난방, 전기. 전부 바꿀 거예요. 일단 설계도부터 그렸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우리 집 구조에 맞게 수정했죠. 이중창을 설치하고 벽체 단열을 보강하고 천장에는 환기 시스템을 달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건 뭐예요? 스마트홈 시스템이에요. 모든 걸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죠. 공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터졌죠. 오래된 배관을 뜯어내다가 누수가 발생했고 전기 배선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 엉망이 됐어요. 걱정 마, 루카스. 곧 더 좋아질 거야. 한 달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첫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와, 정말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한국 아파트처럼.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킨 거죠. 갑자기 모든 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온도 조절이 통제 불능이 됐습니다. 에단,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잠깐만요. 금방 고칠게요. 다행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했죠. 이제 진짜 완벽해요. 느껴지시나요?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창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실내는 봄처럼 따뜻했죠. 공기는 깨끗했고 바닥은 포근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그러게요. 마치 한국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이 그대로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집은 미네소타 최초의 한국식 스마트 주택이 된 거죠. 이웃들의 관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리 집의 변화는 이웃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혹한이 찾아온 1월, 더욱 주목을 받았죠. 에단, 정말 난방비가 그렇게 적게 나왔다고요? 네, 전보다 3분의 1로 줄었어요. 게다가 훨씬 따뜻하죠. 우리 집을 방문한 이웃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 성에 하나 없는 창문, 쾌적한 실내 환경까지. 이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외출하기 전에 난방을 끄는 것도 잊어버릴 일이 없죠. 특히 환기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도 공기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게 신기했나 봐요. 우리 집도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처음 투자 비용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요.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미네소타에 부는 새로운 바람 마이너스 한국식 주거 시스템의 혁신. 기사가 나간 후 문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건설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스미스 씨, 저희가 새로 짓는 단지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요. 한국의 아파트처럼 대규모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든 설계도와 시스템 매뉴얼은 건설사들 사이에서 돌려 읽혔습니다. 미네소타 주택건설협회에서는 제게 강연을 요청했죠. 이제 미국의 주거 문화도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더 쾌적하게.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그들의 눈빛에서 변화에 대한 갈망이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미네소타의 주거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도시 전체로 퍼져나간 거죠. 에단. 드디어 첫 번째 스마트타운이 완공됐습니다. 건설사 중역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5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한국식 시스템으로 지어진 거죠. 각 집마다 이중창과 완벽한 단열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온돌 난방은 기본이고 환기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능까지 모두 갖췄죠. 아빠, 저기 우리 새 집이에요? 루카스가 가리킨 곳은 단지 한가운데 있는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제가 설계한 첫 번째 주거단지의 입주자가 되는 거죠. 와, 중앙관리실도 있네요. 그럼요. 24시간 모든 집의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시스템에 감탄했죠. 마치 호텔 같아요. 아니, 이보다 더 좋아요. 이건 우리가 꿈꾸던 집이에요. 텔레비전에서는 우리 단지를 소개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주거 문화의 새로운 혁신.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한 첫 스마트 타운.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카고, 보스턴, 디트로이트. 추운 도시들에서 잇따라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거죠. 여보, 당신이 미국의 주거 문화를 바꾸고 있어요. 제시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단지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을 미국에 소개했을 뿐이에요. 창밖에는 여전히 미네소타의 차가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겨울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매일 밤 거실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창밖은 영하 30도지만 우리 집은 언제나 봄날처럼 따뜻하니까요. 아빠, 우리가 한국에 다시 가면 이런 집들이 더 많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었어. 다음엔 더 많은 걸 배워올 거야.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미국의 주거 문화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더 따뜻하게, 더 스마트하게, 더 효율적으로. K-온돌까지 미국을 들썩이는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우리의 온돌까지 수출되니 너무 뿌듯하네요. 오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좀 더 자랑스럽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